네, 오늘은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셨던 케이스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옆에 사진으로 봤는데 좀 되게 좀 심각해 보이세요. 이 환자분들은 어떤 케이스였나요? 네, 이제 여기 사진에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중년의 환자분이신데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던 데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랜 기간 흡연을 이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한데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동일한 이런 모습인데 거의 윗니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뇨도 당뇨인데 흡연이 치아에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들었어요. 환자분들 정확한 상태 어떠셨나요? 만성적인 당뇨와 흡연이 겹치면서 잇몸 전반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중증 풍치, 즉 만성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잇몸뼈가 상당 부분 녹아내리고 대다수의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로 뒤늦게 이제 병원에 오셨다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긴 하셨습니다. 통증도 엄청 심하셨을 것 같은데 진작에 치료를 못 받으신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바쁜 일상을 지내시다 보니 치료 적기를 놓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으면 체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입안에 유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니코틴 등의 성분으로 인해 잇몸 혈관이 수축하죠. 결과적으로는 잇몸에 필요한 혈류량과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잇몸뼈가 모래성처럼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풍치가 심하면 치아를 살리는 건 임플란트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실제로 환자분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일단 치주염 초기나 중기 단계라면 적극적인 치주 치료를 통해 치아를 보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진료 철학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잇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이미 치조골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고 치조골을 만든 다음에 튼튼한 잇몸뼈를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걸 통해서 환자분이 편하게 씹을 수 있게끔 재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 실제 그 진료하시면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설명 또 해주세요. 이제 그 발치냐 아니면 보존을 하냐의 기준은 치아의 동요도에 있어요. 너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치료, 잇몸 치료를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발치 후 재건을 하는 게 맞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위쪽 같은 경우는 치아가 2개가 있어요.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가 2개가 있는데 그마저도 이미 염증이 너무 많아서 뼈는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녹아 있고 많이 흔들리는 상태. 그리고 아래쪽 치아는 생각보다 개수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치아는 남아있는 게 맞아요. 치아 자체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뼈의 높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리모컨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똑같은 리모컨인데 얘는 힘을 못 받아요. 이러면 저는 발치를 합니다. 결국엔 내가 치아를 그냥 입안에 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치아들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잇몸뼈가 이미 많이 내려가는 거는 현대의학 치과의 기술로는 절대 되살릴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뼈를 만들고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수직적으로 뭐 골을 증강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한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제 잇몸뼈가 다 내려간 상태고 이 치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뼈를 이식하고 뼈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치아들은 그냥 빼고 그 다음에 뼈를 이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모습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흔들리는 치아는 다 뺐고요. 아까는 뼈가 사실 여기까지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뼈의 높이를 일단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된 치조골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모습이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되어 있던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 염증으로 차있던 부분도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 하얗게
지금 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악을 재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 픽스처를 다 하나하나 다 심었을 줄 알았는데 엑셀에 보니까 몇 개 안 심었는데도 전악 재건이 됐네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심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진료는 아닌데 그거는 원장님들마다 진료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심었을 때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식립이 될 거고,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내 잇몸뼈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힘을 많이 받는 그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불필요한 곳에는 건너뛰어 가지고 이 잇몸뼈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 안전한 거리를 확보를 하면서 차후에 내가 관리를 하기 용이하게끔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더 절감되고 해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더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가끔 환자분들 중에 뭐 개수만큼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자분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환자분의 모습은 원장님 완전 달라지셨는데요. 아까 그 환자분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환자분은 그냥 진짜 삼겹살을 편하게 씹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예쁜 것도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삼겹살을 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만족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치과 치료는 사실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건강했을 거고 모든 치아 개수가 다 있었을 거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점점점 망가집니다. 그 망가졌을 때 내가 그래도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검진을 받고 꾸준히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치아가 이렇게 다 상실되기는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늦고 뭔가 망설이고 치료의 적기를 놓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전악 발치, 전악 임플란트, 전악 재건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치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무서워서 안 가다 보면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꼭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검진 생각보다 힘든 거 아니고 아픈 거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